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로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이번에는 또 잡지에 대해서 또 건축과 다른 또 프랑스의 다양한 문화들에 대해서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르몽드 디플로마티크를 얘기를 하고 또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을 하긴 했는데 제가 사실은 건축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네. 건축 전문가들이 듣기에는 조금 민망스러운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보고 겪은 거니까 말씀을 드린 거고.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또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프랑스 하면은 또 교육 이야기를 사실 빼놓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각 나라마다 다른 교육 시스템을 갖고 있잖아요. 네. 제가 알기로 프랑스 하면 이제 그랑제꼴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들어봤거든요. 네. 이제 영어로 그랜드 스쿨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뭐 일반 학교와 어떻게 다른지. 특수한 목적을 가진 이제 네. 그런 사람들이 좀 들어가죠. 그런 이제 그런 정치적으로 크게 성공하고 싶다. 뭐 예를 들어 외교관이 됐다. 또는 주로 이제 엔지니어죠. 그래서 그런 고급 엔지니어 양성하고 고급 관료들을 양성하고 이런 학교를 흔히 이제 그랑제코리를 하는데 이거는 나폴레옹 때 처음 이제 이런 학교를 만들었어요. 네. 왜냐하면 나폴레옹이 딱 집권을 했는데 네. 자기를 뒷받쳐줄 어떤 막강한 엘리트 관료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기존의 학교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소르본 이런 학교는 그 전에 역사가 아주 깊어요. 네. 주로 신학이라든가 철학이라든가 인문학 이런 위주였는데 그거 가지고 어떻게 나폴레옹이 꾸는 원대한 꿈을 어떻게 실현시킬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실용적인 엘리트 학교를 이제 만들어요. 대신에 이제 그 학교 학생들은 공부를 이제 속된 말로 빡세게 하는 거죠. 빡세게. 그리고 이제 들어가기도 쉽지 않고. 네. 그랑제코를 들어간다 할 때 고등학교 3년 과정을 마치고 바로 들어가진 않아요. 2년 정도 프레파라면 이제 학교 부설 그랑제골 준비반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고등학교는 그 준비반이 있고 어떤 네. 학교는 없어요. 네. 그래서 일반 그 명문 고등학교의 부설 프레파에서 2년 과정을 마치든지 또는 일반 대학에서 2년 교양 과정을 마치든지 그렇게 해서 이제 그랑제골 들어가요. 그렇게 하고 그러면 일반 유니버시티는 뭐냐? 그거는 보편적인 학교예요. 유니버시티가 영어로 유니버시티가 보편적인 그런 의미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거는 수업료를 받으면 안 돼, 대학은. 유니버시얼한 가치관을 배우는 거예요. 보편적인 가치관. 예를 들어서 평등, 인권, 그렇죠? 또는 사랑, 철학 이런 거. 이런 것은 국가에서 수업료를 다 내줘요. 그러니까 수업료가 없어, 이런 네. 학교는. 왜냐하면 대학 자체가 우주로 통하는 그런 보편적인 학문을 배우는 것이 대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그랑제콜은 특수 목적이잖아요. 그쵸. 거기는 수업료를 받아요. 과거에는 받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받아. 그 수업료가 좀 비싸. 네. 또 엘리트야. 취업도 잘 돼. 그러나 이제 그냥 나는 그냥 빵이나 굽고 네. 이럴 거야 라고 하면은 그냥 애꼴 가면 돼요. 애꼴 사립인데 빵 굽는 애꼴, 뭐 꽃꽂이 하는 애꼴, 또는 뭐 기타 간단하게 하는 그런 그거는 이제 애꼴이죠. 그거는 네. 우리로 치면은 직업 양성 학교, 즉 뭐 그런 게 애꼴이죠. 근데 그러면 프랑스 안에서 직업에 따른 사람들의 인식 같은 게 어떤 직업에 따라서 네, 그런 게 있나요? 있죠 당연히. 프랑스도 우리 한국처럼 네. 일자리가 편하고 월급 많이 주는데 그런 걸 선호하죠. 그래서 그런 게 있고
기본적으로 프랑스인들의 경우에 자립심이 강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네. 다 독립을 해요. 아, 우리처럼 부모 밑에 캥거루의 뭐 뱃속에 있는 것처럼 우리 캥거루족이잖아요. 나이 40이 돼도. 근데 프랑스는 고등학교 졸업하면 다 내보내요. 본인 스스로도 나갈 생각을 해.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학생들이 바쁘죠. 바쁘고 알바하고 부모에 의존하지 않고 그런 경우가 대다수죠. 하지만 거기도 금수저는 있죠. 부모가 돈이 많으면 계속 부모가 집도 구해주고 그렇게 하는데 부모하고 같이 사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나와서 이제 하다 보면 이제 월세도 아낄 겸 같이 동거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그래서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3호로 기사를 제가 잠깐 이제 프랑스판으로 어제 좀 읽다 말았는데 이런 기사가 있어요. 프랑스 대학생들 너무 가난하다. 그래서 가난한 청춘이여 저항하라 제목이 이거야. 저항하라 가난한 청춘. 왜냐면 이게 많은 학생들이 요즘 프랑스 학생들이 사회적 이슈에 관심이 없어요. 그것도 어느 정도 먹고 살아야 관심 이슈가 있지. 지금 당장 내가 수업료는 면제지만 등록금은 싸요 거기에. 그러나 독립을 했잖아 일단. 독립을 해가지고 자기가 월세도 내야 되고 또 자기 건강보험료도 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프랑스 학생들이 각박해 삶이 각박하고 그리고 당장의 이슈는 뭐냐면 어떤 이슈냐면 이 국내 식당의 메뉴 국내 식당의 메뉴를 바꿔달라 좀 더 영양가 있는 걸로 바꿔달라 이런 것은 이슈가 돼 학생들에게 하지만 이를테면 좀 거창한 이슈 우크라이나 전쟁에 우리가 왜 참전하냐 팔레스타인 저 파리 목숨 이 프랑스가 좀 개입하라 이런 굵직한 이슈에 대해서는 요즘의 학생들이 점차 관심이 없어져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삶 자체 자유된 삶 자체가 내 코가 석잔데 내 얘기가 아니거든. 이게 우리 한국 사회도 비슷하잖아요. 그죠. 저도 딱 그 생각하고 있었어요. 요즘 뭐 출산율이나 결혼도 사람들이 잘 안 하려고 하고 그러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내 집 마련도 못하게 생겼는데 그런 건 너무 큰 사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고. 그렇죠. 옛날에는 대학만 나와도 알바할 때가 많았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은 알바도 대단히 경쟁을 해야 되고 집도 구하기도 대단히 힘들고 그죠. 이런 게 근데 우리도 그런 문제지만 프랑스도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정치권은 그러다 보니까 이 젊은이들을 특히 남자들의 관심을 끌 만한 주제를 계속 내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주장을 세게 하는 거야. 이제 극우 정당이 등장하는 거죠. 이제 이렇게. 그래서 세계는 다 비슷한 그런 현상이죠. 안타깝죠. 네, 이제 뭐 방금 프랑스 얘기도 나오고 미국 얘기도 나와서 갑자기 궁금해진 건데 미국과 프랑스의 관계가 조금 궁금한데요. 혹시 넷플릭스 보세요? 가끔씩 봐요. 어제도 넷플릭스 보느라고 내가 잠을 못 잤는데. 제가 넷플릭스 얘기 꺼낸 건 사실 저는 에밀리 파리에 가다라는 그 드라마 시리즈를 봤거든요. 이 시리즈가 미국인의 시선에서 만든 드라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프랑스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실 제 친구는 이 드라마를 그렇게 안 좋아하는 친구도 있었거든요. 그거는 미국인들의 편견이 담긴 드라마야. 그럴 수도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미국인이 프랑스인을 어떻게 보는지 또 프랑스인은 미국인들을 어떻게 보는지 이런 그렇죠. 한때 철학 논쟁이 있었어요. 프랑스의 철학은 철학이 아니다. 말을 뺑뺑 돌리고 쉬운 말을 갖다가 일부러 어렵게 하고 그 같은 단어라도 같은 문장이라도 프랑스 사람들은 왠지 모르게 문장을 어렵게 써요. 미국인들은
경쾌하게, 간략하게, 간결하게. 그러니까 약간 언어상의 차이죠. 언어상의. 그래서 같은 텍스트를 하더라도 아무래도 르몽드 디플로마티크도 대표인데 어렵게 느껴지는 게 네. 프랑스 지식인들이 그렇게 쓰다 보니까 아. 어렵게 느껴져요. 우리가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네. 프랑스 영화를 보면 뭔 말인지 몰라요. 앞부분도 그렇고 뒷부분도 그렇고 끝나도 내가 뭘 봤지? 이런 경우가 많은데 미국 영화는 명쾌해요. 기승전결. 미국 대단한 나라야. 그런 게 있는데 네. 프랑스 영화는 기승전결. 프랑스 대단히 나쁜 나라야. 꼭 이게 우리가 일반화시킬 수 없지만 네. 그런 관점에서 이 대중문화를 보면 대단히 흥미로운 거예요. 이게. 네. 흥미로워. 그렇죠? 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거의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된 것 뭐 더 같은데요. 해도 돼요. 요즘 미디어 보면은 사실 네. MZ 세대라는 단어 많이 나오잖아요. 네. 미국에서도 뭐 젠지 나오기도 하고, 이런 젊은 세대에 대한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혹시 세대 차이를 실제로 실감한 적이 있으신가요? 아, 저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세대 차이를 안 느끼는 편이에요. 근데 상대방의 세대 차이를 느끼는 것 같아. 아무래도 그래서 저는 뭐 MZ 세대에 그런 거 요즘에 뭐 자기 주장이 확실하고 그런 것도 많이 느껴요. 자기가 싫으면 싫다, 좋으면 네. 좋다. 자기 주장이 확실하면 좋지 않나요? 그렇죠, 좋죠. 하지만 네. 어떨 때는 좀 짜증이 나요. 네, 사실 제가 다음에 여쭤보려고 했던 점이 그러면 기성세대와 MZ세대가 서로 잘 소통하고 어우러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를 여쭤보려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책이 네. 살로메 사케라는 프랑스 언론인 94년생이 네. 3년 전에 썼던 책이에요. 그게 수아존 에 떼뚜아라는 그런 제목인데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젊으니까 입 닥치고 있어. 이런. 그러니까 이거는 기성세대에서 생각하는 거야. 이걸 이제 은유적으로 제목을 단 거예요. 수아존 에 떼뚜아. 그러니까 네가 젊으니까 입 다물고 있어. 이런 건데 프랑스 사회의 어른들의 일반적인 생각을 이렇게 반어법으로 제목을 단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프랑스 꼰대들, 프랑스 어른들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비판하는 거예요. 네. 젊은이들도 나름대로 사례가 있고 성찰할 줄 알고 이런 사회 공동체에도 관심이 있는데 왜 어른들은 요즘 젊은이들이 아주 이기적이고 협력할 줄 모르고 그냥 게으르고 나태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응? 실제 그렇지 않다. 근데 왜 우리한테 자세히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무조건 비판하느냐? 당신들이 68 혁명 당시에 꿈꿨던 세계, 그러면서 자기들이 저항했던 이런 거. 다만 그게 목표는 다르지만 요즘 우리가 당면한 문제에 우리도 지금 고민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서 부디 우리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테니까 이제 역사의 현장에서 사라져야 할 당신들 입 닥치지 말아요.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약간 세대 간의 갈등을 부추길 수도 있고 또는 뭐 자기들 주장을 할 수 있고 이제 그런 내용인데 세대 간의 갈등은 사실은 갈등이 없는데 갈등을 자꾸 부추기는 어떤 기존의 어떤 미디어들 이런 탓도 있을 수 있어요. 세대 간의 갈등은 옛날 이집트 있잖아요. 파피루스에도 나와요. 요즘 애들 왜 이렇게 싸가지가 없지? 그런 말이 그런 말도 나오고 옛날에도 계속 그런 말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러고 지금 MZ 세대가 나중에 몇십 년 지나서 이제 또 어른이 되면 또 그때도 그러겠죠. 그러겠죠. 요즘에 2050년생들은 왜 이렇게 싸가지가 없지? 뭐 이런.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싸가지라는 말보다 더 좀 좋은 말을 좀 찾아내야 되는데 그렇죠.
네, 이렇게 오늘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한국판 발행을 맡고 계신 성일권 대표님과 이렇게 깊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앞으로 우리 사회 이끌어갈 MZ세대 청년들에게 조언 한마디 하면서 영상 마무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감히 뭐 말씀드리자면 네. 인생은 참 짧다. 네. 그냥 열심히 살아라. 재밌게 살아라. 사실 저희 할아버지도 무조건 재밌게 사는 게 최고라고 하셨거든요. 네. 네, 오늘 촬영 어떠셨어요? 네,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중간에 약간 편집도 좀 해야 할 내용도 있지만 네. 어, 저도 깊이 있는 이야기들 많이 들은 것 같고 또 새로운 시선도 많이 배웠고 새로운 개념들도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나딕당 진행을 맡은 저는 송지호였고요. 오늘 성일권 대표님과 이렇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